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사회에서 한순간에 중징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저지른 비위도 아닌 부하 직원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독 책임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직위 해제나 해임의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하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제가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서류를 다 검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감독 소홀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받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이 제 눈을 속이고 임의로 처리한 일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니 밤잠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만이 답일까요? 두 분의 절망적인 심정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지켜줄 구원투수를 모셨습니다. 소청심사 분야에서 날카로운 법리와 전력으로 수많은 감경 사례를 만들어내신 누리 행정사님 모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의 사례는 공직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감독 책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급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92년 9월 14일 선고 9.1누 7606 판결을 통해 감독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992년 판결이라면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여전히 소청심사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구청에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는 업무 중에 발생한 아주 특이한 비위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발급 담당자인 부하 직원이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허위라고 본인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임의로 소유자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 직원은 소유자 기재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뒤에 소유자 미복구라고 적어서 등본을 발급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명백한 위법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담당자의 그런 행위는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급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상급자가 그 복사하는 과정을 옆에서 일일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징계를 받았다니 정말 남일개치가 않네요. 당시 징계위원회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발급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감독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였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감독 소홀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공무원에게 감독 책임을 지우려면 구체적인 직무 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하 직원이 잘못했다는 결과만 놓고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제가 받은 정직 처분도 소청심사를 통해서 인용이나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부하 직원이 아주 이례적이고 돌발적인 방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면 상급자가 이를 예측하고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담당자가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는 식의 기상천외한 방식을 썼는데 이를 감독자가 몰랐다고 해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제 사건도 부하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발생한 일인데 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거든요. 저도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문서 위조 역시 감독자가 일상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선 고도의 범죄 행위까지 막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 비례 원칙과 형평성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의뢰인님의 사정은 충분히 감경 사유가 됩니다. 결국 부하 직원의 비위 사실과 상급자의 감독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감독자가 평소에 교육을 실시했는지 혹은
해당 업무가 상급자의 결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상급자의 결재 없이 부하 직원이 전결로 처리했거나 몰래 수행한 일이라면 감독 책임은 현저히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누리 행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입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저도 전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소청 심사를 준비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네요. 당장 상담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많은 공무원분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일로 직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십니다. 소청심사 준비 시 꼭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징계 처분 사유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판례처럼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위 행위의 경위와 본인의 감독 범위, 그리고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누리 행정사님 덕분에 부하 직원 비위로 고통받는 많은 공직자분이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징계는 소청 심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리는 차갑지만 그 법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따뜻한 인용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직장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챙겨서 행정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오늘 조언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소청심사 문제는 결국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누리 행정사님이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미 징계가 확정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감경을 위한 마지막 기회, 누리 행정사가 열어드립니다.